안녕하세요. 컨설팅 2팀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SNS 광고 마케팅의 그 두 번째인 유튜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도 메타와 더불어서 출제율이 38%고 난이도가 상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튜브 광고 시스템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개요인데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죠. 쇼츠는 최대 60초로 제한된 짧은 영상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광고는 구글 애즈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구글 애즈가 굉장히 중요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애즈는 실적, 개별 캠페인 및 광고 그룹 개요, 실적 변동폭, 요일 및 시간대별 실적, 세 단어 등을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통계 요약 정보가 제공되어서 광고 성과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세팅은 판매, 리드, 웹사이트, 트래픽 등의 캠페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고 계정 구조를 보면 메타와 동일하게 캠페인, 광고 그룹, 광고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 세팅하기인데요. 광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캠페인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캠페인 목표에 대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리드,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 앱 프로모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및 프로모션 또는 이러한 목표 없이 캠페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위 상단에 있는 목표는 현재는 사라진 목표이기 때문에 제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판매 목표입니다. 판매 목표는 구글 제휴 사이트, 동영상, 앱 접속 시 광고를 게재해 주는 것인데요. 판매를 목표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캠페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판매 목표 같은 경우에서는 EC 업종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드 목표입니다. 리드 목표는 구매나 전환 직전에 연락처를 받는 행동으로 방문 예약, 설문 참여, 이벤트 신청 등 서비스에 관심을 남기도록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DB 업종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웹사이트 트래픽인데요. 웹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방문 가능성이 높은 사용자에게 노출시키는 전략입니다. 동일 키워드의 경우에도 미클릭 시 다시 검색했을 때 순위가 변경되는데요. 선택 가능한 캠페인을 보면 검색, 실적 최대화, 디스플레이, 쇼핑, 동영상, 디맨드젠 캠페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앱 프로모션입니다. 앱 프로모션은 앱의 설치수, 참여도, 사전 등록을 늘려주는 캠페인인데요. 이러한 앱 프로모션의 선택 가능한 캠페인은 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도 및 구매 고려도 캠페인입니다. 광범위한 잠재 고객에게 도달하여 관심도를 높여주는 캠페인인데요. 아까 처음에 예시 화면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존 제품 및 브랜드 구매 고려도는 이제 없어졌는데 이러한 목표가 여기에 합쳐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 가능한 캠페인은 디스플레이, 동영상, 디맨드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매장 방문 프로모션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캠페인인데요. 선택 가능한 캠페인은 실적 최대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목표 설정 없이 캠페인 만들기는 이러한 목표들 없이 캠페인을 만드는 방법인데 목표 대신 캠페인 유형을 먼저 선택하는 방식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목표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캠페인 하위 유형에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환 유도와 동영상 조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유도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전환수를 늘리는 동영상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광고, 쇼츠 광고 등이 게재가 가능합니다. 단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와 범퍼 광고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조회수인데요. 동영상 조회수란 내 제품 또는 브랜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회수를 높여주는 전략입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한 경우에만 비용이 청구됩니다. 동영상 조회수도 마찬가지로 전환 유도와 동일하게 게재 가능 사항이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영상 도달 범위와 광고 순서, 즉 광고 시퀀스입니다. 동영상 도달 범위는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인데요.
이 동영상 도달 범위는 여러 광고 형식의 효율적인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광고 순서, 광고 시퀀스입니다. 개별 시청자에게 정해 높은 순서대로 광고를 보여주며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시키는 전략인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광고 조합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효율적 잠재 고객 도달, 타겟 게재 빈도,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오디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잠재 고객 도달은 정해진 예산으로 도달 범위를 극대화하는 유형입니다. 범퍼 광고나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인피드, 쇼츠 광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타겟 게재 빈도인데요. 동일한 사용자에게 2번 이상 도달하는 유형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건너뛸 수 없는 스트림 광고인데요. 이는 15초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15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오디오인데요. 오디오는 오디오 기반 광고, 유튜브에서 오디오를 듣고 있는 잠재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조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는 구글 AI를 활용하여 영상 조회 습관에 맞는 광고를 노출해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타겟 CPV와 최대 CPV가 있습니다. 타겟 CPV는 동영상 조회수의 기본 입찰 전략입니다. 설정한 타겟 CPV로 많은 조회수가 발생하도록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CPV는 기본적으로 선택은 불가능한데요. 하단의 다양한 형식 광고에 들어가서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여 생성한 동영상 광고를 사용하지 않는다의 체크박스를 풀어주어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를 풀면 입찰가가 타겟 CPV에서 최대 CPV로 자동 변경되어집니다. 다음은 캠페인 하이 유형 중에서 동영상 도달 범위인 트루뷰 4 리서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는 효율적 잠재 고객 도달, 건너뛸 수 없는 도달 범위, 타겟 게재 빈도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잠재 고객 도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잠재 고객 도달은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순사용자에게 도달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또는 이 2가지 형식의 조합이 사용 가능한 형식입니다. 두 번째는 건너뛸 수 없는 도달 범위입니다. 최대 15초 길이의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로 긴 메시지를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건너뛸 수 없는 도달 범위는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가 사용 가능한 형식입니다. 마지막 타겟 게재 빈도인데요. 매주 정해진 횟수만큼 동일한 사용자에게 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타겟 게재 빈도에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광고 순서인 시퀀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에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맞춤 시퀀스는 나만의 방식으로 동영상 광고를 조합하여 고유한 시퀀스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동 시퀀스는 동영상 광고 조합을 사용하되 주문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소개 및 강화는 긴 광고에서 브랜드를 소개하고 짧은 광고에서 메시지를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전달 및 액션 유도인데요. 이는 소개 및 강화와 다르게 짧은 광고에서는 관심을 끌고 긴 광고에서는 액션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관심 유도 및 안내에서는 메시지 전달 및 액션 유도와 동일하게 짧은 광고에서는 관심을 끌고 긴 광고에서 액션을 유도하지만 짧은 광고에서 또다시 액션을 연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유도 및 차별화입니다. 짧은 동영상 광고 4개를 사용하여 브랜드 소개 및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광고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동영상 광고 유형의 사례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 캠페인 이름을 설정해 주는데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최대 256자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입찰 전략인데요. 캠페인 목표에 따라 설정할 수 있는 입찰 전략이 달라집니다. 노출, 클릭, 전환수 등 광고 목표에 따라 타겟의 CPM, 최대 CPV, 조회 가능 CPM, 전환수 최대화, 로아스 등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 및 날짜인데요.
예산 유형 및 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일예산 또는 캠페인 총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시작일과 종료일 등의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검색 네트워크와 디스플레이스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먼저 검색 네트워크를 알아보자면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지도, 쇼핑 등 구글 파트너와 관계를 맺은 검색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스 네트워크입니다.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사이트 플러스 인터넷상 파트너를 맺은 모든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는 위치 설정인데요. 전 세계를 비롯해 국가의 구와 동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지름을 선택하면 지도에서 1km 내외의 지역부터 정교하게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언어 설정입니다. 언어 설정의 단계에서는 고객이 사용하는 언어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관련 동영상입니다. 사용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동영상과 자신의 동영상에 관련 있는 동영상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8번째, 다양한 형식의 광고 단계에서는 동영상을 여러 형식으로 혼합하여 실적이 가장 우수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 로테이션입니다. 이 부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색, 쇼핑, 디스플레이 캠페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고 최적화 설정과 최적화하지 않음 두 가지 설정 옵션이 있습니다. 먼저 최적화를 보면 키워드, 검색어, 기기, 위치 등을 토대로 실적이 우수한 광고를 우선적으로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적화 사용 안함인데요. 이렇게 최적화 사용 안함을 설정하게 되면 무제한 로테이션으로 게재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추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기인데요. 기기는 게재 가능한 모든 기기에 게재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 기기의 타겟팅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TV, 제조사의 기기 모델, 통신사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재 빈도 설정인데요. 게재 빈도 설정은 노출 빈도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동일한 사용자에게 게재되는 횟수를 일, 주, 월 단위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회 빈도 제한도 가능한데 동일한 사용자가 광고를 조회하거나 액션하는 횟수를 일, 주, 월 단위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출 빈도와 조회 빈도는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고 일정인데요. 광고 일정은 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시간과 요일, 주말, 평일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3자 측정에서는 미디어랩사 등의 캠페인 측정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는 설정 단계입니다. 이제부터는 광고 그룹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그룹은 첫 번째로 이름부터 설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캠페인과 동일하게 최대 256자까지 허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 기반 설정인데요. 인구 통계는 연령을 10세 단위로, 성별, 자녀 유무, 가구수 등은 10%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보면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 게임, 음식, GA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기반 설정인데요. 키워드 관련 검색어를 선택하여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주제는 표시하고 싶지 않은 콘텐츠 주제를 선택하여 타겟팅이 가능하고 게재 위치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영상 등 직접 지정이 가능합니다. 캠페인과 그룹을 생성하였으면 이제는 광고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광고를 만들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광고 영상이 반드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을 검색하거나 링크를 넣으려면 광고 미리 보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점입니다. 최대 5개까지 동영상 추가가 가능하고요. 광고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랜딩 페이지는 최종 URL, 표시 URL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종 URL은 소비자가 접속하는 랜딩 페이지를 의미하고요. 표시 URL은 반대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링크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의 유형과 과금 방식입니다. 해당 내용은 출제율이 굉장히 높으니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5초 후에 건너뛸 수 있는데요. 문제에 나오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시청시간 또는 클릭에 따라 광고 비용이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시청시간 과금 CPV는 전체 시청을 해야 과금이 되고 10초 이상 시청하는 경우 조회수로 반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릭 과금 CPC 같은 경우에서는 제목, 배너, 링크 등 영상 내 다른 영역을 클릭하면 과금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CPV나 CPC와 더불어 과금 방식을 보면 CPV, CPC, CPA, CPM 모두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이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는 15초 또는 20초 이하의 광고를 시청해야만 동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캠페니언 배너나 영상 썸네일을 함께 노출할 수 있도록 선택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캠페니언 배너의 경우는 크기가 300 곱하기 60입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을 보면 CPM 하나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유튜브 쇼츠 광고와 범퍼 광고입니다. 유튜브 쇼츠 광고는 60초짜리 짧은 영상으로 세로 중심의 영상 노출이 됩니다. 세로 비율은 9대 16입니다. 구글 디스플레이스 네트워크 동영상 파트너 지면에도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범퍼 광고의 경우에는 중요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인지도를 높이거나 다른 광고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광고 형식입니다. 거부감 없이 타겟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대 길이는 6초까지입니다. 이러한 범퍼 광고는 건너뛰기 버튼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 조회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쇼츠 광고의 과금 방식을 보면 CPV, CPC, CPA, CPM 4가지 모두가 가능하고요. 범퍼 광고의 경우는 과금 방식을 보면 CPM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인피드 동영상과 아웃스트림 광고입니다. 인피드 광고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인피드 광고란 유튜브 피드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 클릭률을 유도하는 광고입니다. 인피드 광고의 특징은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해도 조회수로 집계가 됩니다. 시청자가 클릭하여 광고를 실제로 시청한 경우에만 비용이 청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스트림 광고인데요. 이 아웃스트림 광고는 모바일 전용입니다. 아웃스트림 광고는 유튜브 외에 GDN의 동영상 파트너 지면에 노출되는 모바일 전용 상품입니다. 음소거 상태로 재생이 되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가 음소거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2초 이상 재생한 경우에만 청구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마스터헤드와 캠페니언 동영상입니다. 마스터헤드 광고도 중요한데요. 마스터헤드 광고는 유튜브 첫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와이드 스크린 비율로 게재가 됩니다. 와이드 스크린 비율은 16대 9이죠. 이러한 마스터헤드는 최대 30초 동안 소리 없이 자동 재생되는데요. 이 부분 문제 많이 나오니 기억해주세요. 마스터헤드는 경매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예약형 상품으로 별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출제율이 높습니다. 마지막 캠페니언 동영상도 기억해주시면 좋은데요. 캠페니언은 단짝이라는 뜻으로 주요 광고 우측 하단에 함께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별도로 2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추가해야만 게재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채널의 동영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스터헤드 광고의 과금 방식을 보면 CPM과 CPH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다음 캠페니언 동영상의 과금 방식을 보면 마스터헤드와 함께 판매가 되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방금 배운 8가지의 과금 방식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3가지는 알아만 두시면 좋으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페니언 배너는 건너뛸 수 있는 광고와 없는 인스트림 광고, 그리고 범퍼 광고의 데스크톱 화면에 노출됩니다. 두 번째 프라임팩은 TV 방송사 및 웹 오리지널 콘텐츠 채널을 선별하여 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예약형 광고 상품입니다. 세 번째 유튜브 키즈는 어린이 시청자 맞춤 앱으로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만약 GDN 동영상 파트너 게재 지면에 노출될 수 있는 유튜브 광고를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앞서 배웠던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와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 범퍼 광고, 그리고 아웃스트림 광고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광고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요. 먼저 광고 품질과 광고 게재 순위에 대한 관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광고의 예상 클릭률, 검색과 광고의 관련성, 방문 페이지의 품질이 있습니다. 광고의 예상 클릭률은 광고의 이전 클릭수 및 노출수를 개선시키는데요. 확장 소재, 기타 형식 등 사용자가 이전에 클릭한 광고에 노출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조정시킵니다. 다음은 검색과 광고의 관련성인데요. 광고와 사용자가 검색하는 내용의 관련성 정도를 높여줍니다. 마지막 방문 페이지의 품질은 광고의 페이지의 관련성, 투명성, 탐색, 용이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다음은 광고 게재 순위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입찰가입니다. 입찰가는 광고 클릭 1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실지불 금액은 입찰가보다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및 방문 페이지의 품질입니다. 이는 광고와 광고 연결된 웹사이트 관련성을 통해 품질 점수로 수치화시키는 건데요. 구글 애드 계정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광고 순위 기준인데요. 광고 순위 기준은 광고 품질, 광고 게재 순위, 사용자 신호 및 속성, 검색 주제 및 특성, 관련 입찰이 있습니다. 광고 품질은 품질이 낮은 광고는 노출 비용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고 게재 순위는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에 게재되는 광고보다 더 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품질 광고가 페이지 상단에 게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 신호 및 속성은 사용자 위치, 기기 등 사용자 속성에 따라 상이하고요. 검색 주제 및 특성은 사용자 검색어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입찰은 관련 쿼리에 따라 입찰이 상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입찰 경쟁을 보겠는데요. 입찰 경쟁은 동일한 게재 순위를 두고 경쟁하는 두 광고가 낙찰 게재 순위가 유사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 검색 문맥을 보면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위치, 기기, 시점 등의 속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광고 확장 소재 및 다른 광고 형식입니다. 전화번호, 랜딩 페이지 등의 광고 확장 소재 및 기타 광고 형식에 광고 실적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점수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도달 범위와 게재 빈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달 범위는 리치라고도 하는데요. 이 도달 범위는 몇 명의 고객에게 도달하는가에 대한 지표를 말합니다. 게재 빈도는 프리퀀시라고 하는데요. 한 명의 사용자에게 반복되어 도달되는 횟수에 대한 지표를 말합니다. 다음은 조회율인데요. 조회율은 노출수 대비 동영상 광고 유료 조회수의 비율입니다. 이러한 조회율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만약 노출수가 1000회인 광고의 유료 조회수가 10회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100을 곱해서 조회율은 1%입니다. 이러한 조회율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너 광고 클릭률 CTR과 유사한 개념이고 이를 통해 유튜브 및 GDN 캠페인의 가치를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입찰 전략인데요. 입찰 전략은 메타 광고에서 배웠던 내용과 좀 유사한데요. 그래도 몇 가지 기억할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V는 조회당 비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CPA는 전환당 비용, 로아스는 광고 수익률이라고 배웠었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환수 최대화와 전환가치 극대화, 타겟 노출 점유율인데요. 먼저 전환수 최대화는 CPA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전체를 이용하면서 전환수를 최대한 늘리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전환가치 극대화는 전환가치를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려는 전략인데요. 전환가치 플러스 로아스를 의미합니다. 타겟 노출 점유율을 보면 유튜브 검색 결과 페이지에 어디에서나 게재가 되도록 입찰가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입찰가는 자동 설정이 되어집니다. 또한 TCPM은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TCPM은 메타에서 배운 CPM과 동일하게 유튜브에서 노출 1000회당 비용을 의미합니다. VCPM은 액티브 뷰 CPM인데요. 액티브 뷰 1000회당 노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트루뷰 동영상 캠페인은 조회 1회당 지불한 최대 금액을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글 애즈의 잠재 고객 관리자 활용인데요. 이러한 구글 애즈의 잠재 고객 관리자 활용에는 총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데이터 세그먼트입니다. 내 데이터 세그먼트는 웹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추가한 잠재 고객 소스를 기반으로 한 세그먼트인데요. 분류 기준을 검색하여 정렬, 필터링, 라벨 적용 등으로 관리하며 리타게팅을 위한 맞춤 데이터링을 구성합니다. 다음은 잠재 고객 맞춤 세그먼트인데요. 내 데이터, 관심 분야 및 세부 인구 통계 제외 등을 통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세그먼트로 관심사나 구매 의도가 있는 잠재 고객에게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맞춤 세그먼트인데요. 사용자의 관심사, 구글 검색 키워드 등을 바탕으로 타겟팅 그룹을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구글 애즈에서는 도달 범위, 구매 고려도, 실적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춘 잠재 고객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합성 세그먼트입니다. 합성 세그먼트는 여러 세그먼트 속성을 교차하여 캐릭터를 생성해주는 방법인데요.
이는 사용자의 배경이나 요구사항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를 무제한으로 만들어주는 고객 타겟팅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웃도어 애호가나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 또는 SUV 대상으로 광고를 타겟팅하는 경우에 구매 의도나 세그먼트의 관심 분야를 교차한 합성 세그먼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아웃도어 애호가 대상으로 자동차 광고를 타겟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통계인데요. 구글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잠재 고객 세그먼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해줍니다. 관심 분야 카테고리, 구매 의도, 카테고리, 연령, 성별, 지역, 기기 등 데이터로 패턴을 파악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데이터 소스인데요. 잠재 고객과 세그먼트는 데이터를 끌어온 경로로 보여주는 메뉴로 사용되는 소스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사이트 태그, 구글 애널리틱스, 유튜브, 구글 플레이, 앱 애널리틱스, 고객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앱 애널리틱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사 앱을 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나 SDK 등을 연결하여 앱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음은 리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마케팅도 중요한데요. 영상을 시청했거나 유튜브 채널을 방문했던 유저 등에게 다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리마케팅 목록을 보면 채널의 동영상 조회, 채널 구독, 특정 동영상을 조회,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 재생 목록에 추가, 채널 동영상 좋아요 등을 반영하여 리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달 범위 플래너인데요. 도달 범위 기반으로 동영상 캠페인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게 해주는 구글 애즈 캠페인 계획 도구입니다. 도달 범위 플래너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순사용자 도달 범위, 조회수, 전환수 중심으로 미디어를 계획하거나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유튜브 비디오 빌더입니다. 브랜드가 보유한 이미지와 텍스트로만 15초 유튜브 동영상 광고 제작이 가능한 도구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글 애즈 동영상 만들기이며 현재는 별도의 메뉴로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교차 미디어 도달 범위인데요. 유튜브, TV 캠페인 같이 집행할 때 TV 단독 캠페인 대비하여 추가 도달률을 검토하는 기능입니다. 뎁스를 보면 구글 애즈 계정의 섹션 메뉴인 목표, 측정에 들어가서 교차 미디어 도달 범위에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유튜브 광고하기에 대해서 다 배워왔다면 이제는 유튜브 광고 관리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의 검수입니다. 대부분의 광고 검수는 영업일 기준으로 1일, 24시간 이내에 완료되는데요. 이 검수의 여러 상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토 중부터 보면 운영 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게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다음 네 가지는 검토 후 게재 가능 상태에서 광고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운영 가능 상태는 구글 애즈 정책을 준수하므로 모든 잠재 고객에게 게재가 가능합니다. 운영 가능에서도 제한적인 상태가 뜰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게재는 가능하지만 정책 제한 등으로 일부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제한에는 상표 사용과 도박 관련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 가능 사항에서 모든 위치 제한일 경우에는 정책 제한 및 타겟팅 설정으로 타겟 지역에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겟 지역에 관심을 보인 사용자에게는 광고를 게재할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게재 중인데요. 게재 중인 상태는 말 그대로 동영상 광고가 유튜브에 게재될 수 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두 가지는 검토 후 게재 가능 상태에서 광고의 확장 상태입니다. 승인됨의 상태는 정책에 부합하여 모든 잠재 고객에게 게재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승인됨에서 제한적 상태도 있는데요. 이는 광고 확장이 게재될 수는 있지만 정책 제한으로 일부만 노출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게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비승인과 운영 불가능 상태가 있습니다. 비승인은 구글 정책 위반으로 게재될 수가 없습니다. 운영 불가능은 캠페인이 일시 중지되거나 삭제, 종료 또는 대기 중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먼저 유튜브 계정 인증입니다.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로 계정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계정 인증 완료 가능한 작업들을 보면 길이가 15분을 초과하는 동영상, 맞춤 썸네일, 라이브 스트리밍 작업 등이 있습니다.
유튜브 맞춤 동영상 추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간혹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기준에는 영상에 머문 시간, 구독 중인 채널과 관련된 영상, 시청 이력과 관련된 영상 등이 있습니다. 급상승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관심을 끄는 영상이거나 전 세계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다루는 영상, 또는 흥미나 새로움을 느낄 만한 영상, 크리에이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향을 미치는 신호들인데요. 조회수, 동영상, 조회수 증가 속도, 업로드 기간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버 파트너 프로그램 YPP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YPP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수익 창출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조건을 보면 정책 준수, 해당 국가 지역에 거주하거나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한 경우에만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수익 창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채널의 멤버십, 슈퍼챗, 슈퍼스티커 등이 있고 유튜브 쇼핑이나 유튜브 광고 수익 및 유튜브 프리미엄의 수익의 일부를 지급해줍니다. 크리에이터 수익은 동영상은 55%, 쇼츠는 45%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승인 여부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의 소식을 볼 수 있는 메뉴입니다. 콘텐츠는 등록한 동영상이나 쇼츠, 라이브,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분석, 애널리틱스 메뉴에서는 유저의 성과를 인트로, 인기 장면, 급상승 구간 등의 지표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댓글 메뉴에서는 최근에 등록한 댓글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자막 메뉴에서는 콘텐츠 자막 설정 상태를 제공해줍니다. 저작권은 내가 올린 영상과 동일한 영상이 업로드된 채널을 알려주는 메뉴입니다. 수익 창출 메뉴는 유튜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신청 및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와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뉴는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벤토리 유형인데요. 이 인벤토리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장 인벤토리와 표준 인벤토리, 제한된 인벤토리입니다. 확장 인벤토리를 보면 일부 민감한 콘텐츠의 광고를 게재하여 인벤토리를 최대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확장된 인벤토리의 제한된 콘텐츠를 보면 과도한 욕설, 묘사와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 과도한 노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 표준 인벤토리는 대부분의 브랜드에 적합한 콘텐츠의 광고가 게재되는 것인데 이 표준 인벤토리의 권장 크기는 구글 애즈입니다. 이 표준 인벤토리에 제외된 콘텐츠를 보면 반복되는 심한 욕설, 음란한 대화, 실제 또는 연출된 폭력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제한된 인벤토리입니다. 대부분의 민감한 콘텐츠 유형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인벤토리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 제한된 인벤토리의 제외 콘텐츠를 보면 가벼운 욕설, 다소 외설적인 콘텐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배울 내용은 디지털 콘텐츠의 라벨인데요. 라벨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DLG 등급은 가족 및 아동 등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DLP 등급은 보호자를 동반하는 시청자인데요. 비현실적이거나 만화, 폭력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DLT 등급인데요. 이 DLT 등급은 청소년 시청자이고요. 일반 보건, 소셜 네트워크, 무서운 이미지나 격투 등의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마지막 DLMA 시청자는 성인 시청자를 의미합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성적 콘텐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S랑 안드로이드의 해당 유형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유튜브의 모든 내용을 다 배워왔는데요. OX 퀴즈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유튜브 콘텐츠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구독자 전용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방식은 CPV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설명이었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광고주가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광고 건너뛰기 옵션이 표시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광고는 광고가 5초 동안 재생되고 나서야 광고 건너뛰기 옵션이 표시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마스터헤드 광고는 광고 노출 단위로 판매하며 CPM 광고 상품으로 롤링되는 방식이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설명이었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범퍼 광고는 짧고 인상이 남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이며 사용자가 건너뛸 수는 없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범퍼 광고에 대한 설명이었죠?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튜브 사용자 기반 타겟팅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용자,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용자 등을 타겟팅할 수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가 이 예시를 말로만 설명드렸었는데 해당 내용은 콘텐츠 기반 타겟팅에 관한 설명이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도달범위 플래너는 구글 애즈 계정에서 유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도달범위 플래너는 사용 비용이 없는 무료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캠페니언 배너는 데스크톱에서만 표시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맞는 설명이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유튜브 아웃스트림 광고는 모바일 전용 광고이며 사용자가 전체 광고를 완전히 재생한 후에 과금된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웃스트림 광고의 경우는 모바일 전용 광고는 맞지만 2초 이상 재생한 경우에만 과금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 영상까지 시청하셨다면 거의 절반은 넘게 달려온 셈인데요. 이 다음으로는 네이버나 카카오, 기타 매체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SNS 광고 자격증을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